개를 그러면은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멀리서 현장을 지켜봤더라. 아, 동물의 입이나 눈, 심지어 귀 같은 데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흉기 같은 걸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진행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고 장구나 뭐 이런 거 없는 안전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MBC 영상기자 김희건. 취재기자 조희영입니다. 오늘 이제 게스트로 조희영 기자를 모셨는데요. 저희가 원래 취재 후기를 들려드리잖아요. 이번엔 좀 독특합니다. 취재를 저희가 했는데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 가치가 다른 기사에 비해서 뭐 밀리거나 현장에서 충분히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취재를 하고 나서도 킬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경우가 좀 뉴스가 보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오히려 보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불법 개 도살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 도살 장면을 포착을 하러 나갔는데요. 총 저희가 이 취재진이 4차례 현장을 가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사전 답사, 도살이 이뤄질 것 같다고 짐작되는 새벽 시간대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한 번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개들을 보호하려고 동물단체들이 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때는 또 그 현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같이 사전 답사를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사방이 막혀 있었고 개 짖는 소리 정도만 들릴 뿐 저기서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저희가 이제 정확히 보도를 하려면 직접 사실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취재 방법을 고민을 했죠. 제일 사실 큰 고민이 취재진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도살장, 도살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경찰이나 어떤 공권력의 투입이 없이 저희 혼자 갔을 때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다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던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흉기 같은 걸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경찰이 온 다음에 가까이 가는 게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근데 너무 불안치 있으면 계속 진행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엄청 고민이 많이 든 게 경찰을 불렀을 때 도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거나 도살 정황이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그 도살자는 현장을 떠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까봐 이게 딱 드러나야지 이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사전에 같이 갔을 때 일이 좀 어그러지게 되면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염려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만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는 고 장구나 뭐 이런 거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개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게 딜레마가 발생하거든요. 개를 그러면은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한 마리가 죽은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 마리가 죽은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고민이 들면서 동물단체들하고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고 이럴 경우에는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이제 취재를 들어갔죠. 저희의 안전도 보호하고 개들이 최대한 죽지 않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찰을 부르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가끔 있어요. 예전에 그 퓰리처상 받은 네, 독수리 독수리. 앞에 누워있는 아이 그러면 그 아이를 먼저 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을 널리 알려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저널리스트로서 보도해야 할 것이냐. 물론 저희가 한 취재 내용은 그것과는 좀 비견하기는 네. 어렵지만 개들이라는 생명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개를 구출하는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삼자로서 그렇죠. 지켜보며 이걸 있는 그대로 취재를 해서 알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계속해서 4번이나 현장에 가게 됐고 완전 새벽에 일어난다면서요 이게. 외진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출근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취재진들도 보니까 이제 조명 같은 걸 켜지 않고 야간에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멀리서 현장을 지켜봤더라. 엄청 추운 날씨에 숨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벽 3시 반쯤 그 현장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해 뜨기 전인 6시, 7시까지 대기했으니까 3, 4시간 동안. 다행히 도살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끊임없이 취재를 또 하게 됐죠. 첫 번째 날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날에 그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단체랑 저희랑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상황을 철수하게 되면 이 개장에 가득 차 있는 개들은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잠복 취재를
확인을 해서 확인도 하고 동물단체 포착 내용도 있으니 아예 신고를 해버리자 이 상황에서. 그래서 두 번째 갔던 날 새벽에 해가 뜨고 이제 9시가 돼서 경기도 특사경이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고양시 공무원들과 이제 경기도 특사경이 먼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특사경에서는 주거지 같은 데를 수색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셔라 해가지고 왔죠. 네, 경찰에서 와서 현장을 이제 둘러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영장 신청을 하겠다, 영장 신청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동물단체는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현장을 지킨 거죠. 혹시라도 도살자가 다시 돌아와서 개들을 어딘가로 빼돌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밤새 대기하면서 계속 기다린 거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발부되고 나서 소방이 네, 그게 꼬박 하루인가 이틀이 걸렸어요. 동물단체들이 이렇게 아련하게 손을 흔들어 보잖아요. 걔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보호소에서 수용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동물단체 대책은 그 시보호소에서도 수용 능력이 안 되면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잘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가장 확실했던 뭐 증거라고 하면 네. 개가 죽어있는 사체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막고 있었던 그 건물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개 사체와 이제 털 뽑는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산에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한쪽에 개 털을 깎은 게 수북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결국은 보였던 도구들은 뭐 어떤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길다랗게 생긴 전기 새꼬챙이. 저 녹색 테이프하고 저 까맣게 보이는 테이프는 감전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잡을 때 저런 테이프를 감은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굉장히 뾰족하게 저렇게 철 새꼬챙이가 나와 있잖아요. 저거를 동물의 입이나 눈, 심지어 귀 같은 데다가 꽂거나 찌르거나 물려서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전기를 통해서 그 밑에 보면 이 동물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한 흔적들이 저게 테이프가 벗겨져 있잖아요. 네,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저 끝을 물게 되는 거죠. 이제 동물단체가 이제 찍은 영상이 있었어요. 새벽 시간에 그 개장에서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번쩍번쩍하게 동물단체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전기 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번쩍번쩍한 것처럼 보였을 거다. 그걸 보고서 다들 좀 경악을 하고 제가 생각한 주제는 뉴스가 안 나가서 다행이다예요. 근데 이제 취재기자의 입장에서 또 상당히 그 취재하는 과정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공을 들였을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어떤 큰 공익을 생각을 했을 텐데 어쨌든 결론은 보도가 되지 않았고 사회에 이제 알려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뉴스가 나가지 않아서 소감이 근데 저는 제발 도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이제 개들이 안전하게 그 과정은 엄청 길고 힘들었지만 다행히 구출이 됐고 수사도 시작됐고 해서 보도는 안 됐지만 좀 보도가 안 됐다 뿐이지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고 이런 도살장들이 그 엄청 많대요. 그건 앞으로 더 취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뭐 못 나갔다고 해서 다음에 또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 다양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 사례가倫理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동반된 취재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물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두 고양이의 집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니면 됩니다. 평소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개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무시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 뭐죠? 너무 좋아. 야 근데 공원에서 안 나왔어. 큰일 날 뻔했어. 지난번에 제가 조희영 기자랑 경북 문경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띄워놓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개를 직접 모살하는 현장을 취재하게 된 건데 그때도 한번 저희가 엎컷에 살짝 얘기는 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용견이라는 게 왜 어떤 경로로 불법인 건지. 동물보호법에서는 고통을 줘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전기 도살도 개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그 개 도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동물 학대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불법 도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고통을 주지 않으면은 다 괜찮은 거냐. 하지만 일단은 개를 식용하는 것 자체가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는 가축이에요. 축산법상 소, 돼지 이런 것처럼 가축이어서 영리나 뭐 식용을 목적으로 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 농장도 할 수는 있지만 운영하면서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처리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개는 육고기의 유통 경로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개고기들은 대체로 다 식약처나 어떤 관계 당국의 검증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모두 다 그렇게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개가 뭘 먹고 자랐는지, 뭐 어디서 도축이 됐는지, 어떻게 도축이 됐는지 그런 걸 규정하는 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법지대에서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